안녕하세요. 음향 시스템의 기초 시리즈 두 번째 영상. 오늘은 전기 음향의 시작, 마이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물리적인 소리 파동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이 마이크도 용도에 따라서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좋은 마이크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이크를 볼 때 어떤 스펙들이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어떤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마이크 스펙 리스트를 먼저 볼까요? 이게 주로 봐야 할 마이크 스펙 리스트입니다. 트랜스듀서 종류, 마이크 형태, 지향성, 주파수 응답 특성, 감도. 자, 그럼 첫 번째 트랜스듀서 종류는 이 마이크가 어떤 원리를 통해 소리 파동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지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흔한 트랜스듀서 종류로는 다이나믹 마이크와 콘덴서 마이크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진동판이 붙은 코일과 영구 자석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소리를 전기로 바꿔주는 마이크인데요. 제품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감도가 낮습니다.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파수 응답 특성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니지만 전원이 따로 필요 없다는 점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자주 쓰이는데요. 특별히 고음이나 저음이 필요한 음원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다이나믹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보컬 또는 음압이 높은 타악 기류, 금관악 기류 또는 앰프 마이킹에도 자주 쓰입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보는 대부분의 마이크들도 다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다음 컨덴서 마이크는 전자로 충전된 캐퍼시터 한쪽 도체에 진동판을 붙여서 이 도체 간의 거리 변화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마이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다이나믹 마이크에 비해 감도도 높고 주파수 응답 특성도 넓어서 좀 고음이나 섬세한 소리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고음이 많이 있는 현악기나 심벌 등에 많이 쓰이고요. 또는 멀리서 받아야 하는 합창단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녹음실에서 그 멋있는 마이크 있죠? 그게 대부분 다 콘덴서 마이크예요. 하지만 콘덴서 마이크는 전원이 따로 필요하고요. 내구성이 좀 약하고 온도랑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관리를 특별히 잘 해줘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이나믹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차이점 중에 전원이 필요하다는 거랑 그리고 원리 빼고는 다 제품마다 특성이 좀 많이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이크 형태입니다. 자, 마이크 모양이 뭐가 중요하냐? 마이크를 쓸 때 그 간지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손으로 들고 쓸 거냐, 아니면 스탠드에 세워서 쓸 거냐, 혹은 또 몸이나 악기, 카메라에 붙여서 쓸 거냐 등 좀 용도에 맞는 모양을 고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또 그 진동판의 구경, 사이즈에 따라서도 좀 특성이 다른데 비교적 진동판이 큰 마이크들은 저음까지 잘 받는 특성이 있고요. 진동판 사이즈가 좀 작은 마이크들은 마이크 지향 방향에서 벗어난 소리들까지도 좀 깔끔하게 잘 받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처럼 좀 여러 악기를 한 마이크로 받아야 될 때 좀 많이 쓰기도 하죠. 자, 세 번째, 마이크 지향성입니다. 방금 제가 지향 방향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뒷방향은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마이크도 듣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의 지향성도 되게 다양한데요. 가장 일반적인 건 단일 지향성. 정면에서 소리를 가장 잘 받고 뒷면에서는 소리를 거의 안 받아요. 또 다른 걸로는 무지향성, 또 초지향성, 그리고 양지향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초지향성은 단일 지향성보다 더 앞부분만 소리를 받도록 만들어서 여러 스피커나 음원들이 같이 있을 때 좀 다른 소리를 안 받고 싶을 때 좀 지향성이 더 강한 걸 사용하는 편이죠.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초지향성은 방송 좀 촬영할 때 우리가 붐마이크를 들고 촬영하잖아요. 그 마이크가 초지향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가 보고 있는 방향의 사람의 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소리는 좀 제외하고 또 무지향성이랑 양지향성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좀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좀 측정용이라던가 실험용에나 아니면 스테레오 마이킹 등에 좀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주파수 응답 특성입니다. 사람이 20Hz부터 2만Hz까지 들을 수 있는데요. 20Hz로 갈수록 더 낮은 음이고 2만Hz로 갈수록 더 높은 음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마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크기로 소리를 받아도 음역대마다 밸런스를 다르게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음을 강조해서 받는 마이크는 이 소리를 이렇게 받는 편이고 저음을 더 강조해서 받는 마이크는 이렇게 받는다는 느낌이죠.
뭐 이런 특성들이 되게 다양해서 뭐 보컬을 도드라지게 잘 받는 마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킥드럼이나 콘트라베이스에는 좀 저음을 잘 받는 마이크를 써야 하고, 또 현악기나 심벌 등에는 좀 고음을 잘 받는 마이크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뭐 무조건 다 뭐 평탄한 게 좋다, 뭐 잘 받는 게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어디에 쓰냐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감도입니다. 마이크마다 같은 크기의 음원을 같은 위치에서 받아도 뽑아내는 전기 신호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걸 감도라고 하는데요. 감도가 높은 마이크일수록 더 작고 섬세한 소리까지 더 잘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모든 장비가 그렇듯이 장비가 받을 수 있는 소리 크기의 한계점이 있어요. 감도가 낮은 마이크는 큰 음압도 무리 없이 잘 받아내지만, 감도가 높은 마이크는 큰 음압을 잘 못 받아내고 소리가 왜곡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다른 소음까지도 너무 잘 받아낼 수도 있어서, 또 이것도 용도에 맞춰서 감도를 잘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 마이크 스펙의 주요한 거는 다 봤고요. 이외에도 핸들링 노이즈 감소 능력이라던가 스위치의 유무, 또 커넥터의 종류, 또 그리고 제조사에서 말하는 이 마이크의 용도 등도 잘 참고하고 마이크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 스펙과 의미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마이크 모양, 그리고 마이크 전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마이크 소리가 어떤지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마이크 제조사 홈페이지나 또 마이크 리뷰하는 사이트, 또 마이크 판매하는 사이트 같은 데서 마이크 소리를 들어볼 수 있게 샘플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고민해보시면 더 좋은 마이크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도별 마이크 추천은, 이게 사실 마이크 추천이라는 게 이게 뭐 보컬을 예로 들면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 좀 용도에 따라서 정말 그 음원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제가 마이크 모델을 추천해드리는 게 좀 도움은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음향에 오답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살짝이라도 어긋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총정리식으로 한번 여러 나열해보도록 할 텐데, 이건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결국 결론은 꼭 비싼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는 아니다 라는 점이고요.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마이크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Q&A 사운드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